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김영식 변호사입니다. TV에서 한 번씩 재판을 50번, 60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했던 사건들도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 증인신문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증인이 100명 넘는 사건들도 있고 우리가 부동의하는 진술 증거들 100개, 200개가 되면 그 진술을 한 사람 또는 그 뭐 글을 쓴 사람을 직접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오래 가는 겁니다. 증인신문에서 각각의 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 있겠죠. 강하게 이렇게 막 다그치시는 분이 있고 조곤조곤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증인한테 무엇을 얻어낼 거냐, 이 증인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증인이냐 우호적인 증인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얻어내면 판사님께서 그냥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판사님이 그 말을 믿어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인신문을 해야죠. 형사재판 잘하는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결국 잘하는 변호사고, 증인신문 잘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증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얻어낼 게 있으면 얻어내기 위한 전제되는 질문이나 필요한 증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증인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낼 수 있다. 증거조사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인신문하고 이런 거 말고 동의한 증거도 원래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증거조사하면서 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게 원칙적인 형태고, 예를 들어서 뭐 CCTV가 나왔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해도 그럼 CCTV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진술서가 나왔는데 동의했다라고 해도 진술서 확인하고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증거조사를 그 자리에서 하시는 판사님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증거로 제출된 거 그냥 받으시고 부동의된 증거에 대해서만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판사님도 계시고요. 뭐 어떤 형태든지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인부를 통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그 증인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을 것이냐, 불렀다면 그 증인에게 어떤 걸 얻어낼 것이냐,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증인신문을 해야죠. 그래야 무죄를 얻을 수도 있고 양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무죄율이 뭐 1%다 2%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무법인 필 이제 설립하고 나서 무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그런 사례들은 결국 뭐냐면, 결국 증인신문을 통해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조서 이런 것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답을 얻어냄으로써 이제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증인신문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 많이 해보신 분들 다를 할 수밖에 없고, 증인신문은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들 많이 하는데 이게 한다고 늘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누구 말은 정말 다투고 싶은데 이 사람을 불러서 증인신문 해봤자 더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공판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필 김영식 변호사였습니다.